자,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에 이제 인덱스 매치가 나오는데 5번을 먼저 좀 해볼게요. 인덱스 매치가 시험에 지금 잘 나오는 형태예요. 가끔 좀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인덱스라는 것은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그 범위에 행값과 열값을 지정을 하면 범위 안에서 행값과 열값이 만나는 값을 추출하는 게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 다음에 매치는 여기 Vlookup, HLookup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찾으려는 값을 먼저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찾을 범위를 지정을 해요. 그 방법을 지정하라는데,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문자다? 그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그 다음에 방법 2는 유사일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숫자 데이터에서 사용하는데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여기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1도 -1은 똑같이 유사일치예요. 그러면 얘도 숫자일 경우에 사용하는데 얘는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얘는 이제 큰 수로 찾으러 가고 얘는 작은 수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매치는 정확하게 뭐를 찾느냐, 위치. 그 값이 찾으려는 값이 범위에서 몇 번째 쉘에 있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얘는 행값이나 열값을 구할 때 사용해요. 인덱스 매치에서 행값과 열값을.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은 자, 요 AUD라는 값, 아까 지금 여기에서는 AUD라는 값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 그럼 우리는 AUD라는 통화명이 두 번째 있죠. 이 범위에서. 요걸 구하는 게 매치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이 문자가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지? 그러면 방법은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문자가 돼 있죠. 0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를 한번 써볼게요. 매치하시고 찾으려는 값,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lookup array, 그러니까 찾을 범위,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위치하고 방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0. 그리고 얘가 그 값은 그 범위 안에서 두 번째 칸에 있어요 하고 구하는 게 매치예요. 옆에 빈 셀에 갖다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는 하시고 MA. 그러면 얘가 어서오세요. 지각이에요. 네.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이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적 위치. 이 상대적 위치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쉘에 있지? 그 쉘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몇 번째 칸에 있는지. 그래서 매치를 하시고 찾으려는 값을 지정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찾을 범위. 통화명이 이렇게 있는데 통화명 중에서 그 값이 몇 번째 있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치 타입이라 하는데 여기 보면 1, 0, -1 세 가지예요.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1과 -1은 유사일치예요. 그런데 1은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1은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얘는 문자잖아요. 그럼 뭐를 넣어요? 0. 그럼 얘가
그 범위에서 두 번째 있어요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확인하면 이렇게 2가 나오겠죠. 이게 매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인덱스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우리는 AUD라는 통화명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는 행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행이 있고 열은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야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얘를 뽑아야 되잖아요. 얘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바로 그냥 는 하시고 인덱스 들어가시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행렬을 지정하는 값을 선택하고 나는 이 행 1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야를 정하는 거예요. 인덱스는 범위를 넣어주고 행값과 열값을 집어넣어서 내 그 값을 뽑는 거예요. 그럼 얘가 915원이야 하는 값이 뽑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인덱스 넣어주시고 첫 번째가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범위. 내가 뽑을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얘는 1열, 2열에서 뽑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뽑을 범위가 환율에서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셔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범위, 행값, 열값을 주는 형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서 그 범위에서 몇 행에 있는 값을 갖고 올 거예요. 2행에 있는 값을 갖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범위에서 열은 지금 하나뿐이 없잖아요. 1열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에 2행 1열에 있는 값을 뽑아오세요. 얘가 인덱스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환율 값에 이 통화명에 따른 환율을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행에서 뽑으라는 개념이죠. 2행. 그럼 우리는 이 범위에서 AUD가 몇 번째 있어를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율을 구하고 한번 또 해볼게요. 편하게 그냥 인덱스부터 놓으시면 난 여기서 뽑을 거야.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행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매치예요. 매치. 마법사에다 매치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 그 다음에 찾을 범위, 방법은 0이야 하고 인덱스로 들어와서 뽑을 열번호는 1이야. 요렇게 사용했다. 여기 행값을 구할 때 매치를 쓰는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915원이 나오는 형태가 돼요. 자, 같이 해볼게요. 눈 하시고, 자, 범위를 주어서 행값과 열값을 지정해서 뽑을 거예요. 인덱스 넣어주시고 환율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는데 행값과 열값을 주어서 뽑을 거예요. 첫 번째 걸 선택을 하시고 탭. 그 다음에 여기에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많이 쓰는 게 매치예요. 바로 매치. 그러면 이름 상자에 가서 매치를 불러내야 돼요. 매치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었으면 매치가 보일 거예요. 매치가 안 보이시는 분? 자, 안 보이면 밑에 함수 추가로 가세요. 그래서 여기 모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ABS를 클릭하시고 M 하고 눌러보세요. 그럼 알파벳 순으로 M으로 떨어져요. M이 첫 번째가 매치가 보이죠? 되셨나요? 매치 찾으셨어요? 맨 위에 모두 보고 ABS를 클릭한 다음에 M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함수 선택에서 알파벳 순으로 찾아져요. 매치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처음에 룩업 밸류가 찾으려는 값 AUD라는 값이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C34 선택하시고 탭. 통화명 범위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통화명 범위, 여기 통화명 범위.
그 다음에 방법은 문자 데이터니까 0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2가 나와요. 자, 아직 인덱스가 안 끝났어요. 세 번째 칸에 작업을 안 하고 왔어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로 인덱스를 누르시는 거예요. 네? 일단 확인 누르시면 여기 세 번째 칸에 지금 데이터를 안 넣은 거예요. 처리를, 인수를. 근데 행값이나 열값이 1일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우리는 뽑을 열번호를 1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1. 그러면 915원이라는 값이 나오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작업하고 똑같으냐면요. 일단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시고, 얘는 요렇게 해서 AUD를 찾아서 요렇게 해서 환율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뭐예요? Vlookup이죠. Vlookup 대신에 인덱스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Vlookup을 들어가면 찾으려는 값,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인데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을 거야. 문자니까 0을 넣을 거야. 하는 이 Vlookup 작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Vlookup.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은 여기 있죠.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범위를 뭐를 했어요? 매치 범위를 썼죠. 뽑을 범위는 뭘 썼어요? 인덱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Vlookup에서 여기다 뭐를 썼어요? 숫자 2를 썼잖아요. 숫자 두 번째 열에서 뽑을 거야. 그 뽑을 열을 매치에 의해서 행값을 여기서 찾으려는 값이 C3에 C34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잖아. 그래서 찾을 값에서 AUD가 하나, 둘, 뭐가 되는 거야? 2행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덱스 매치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으로 Vlookup과 Hlookup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Hlookup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밑에서 거꾸로 찾고 싶어. 막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인덱스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인덱스라는 것은 범위 안에서 내가 몇 행 몇 열을 지정하면 그 값이 만나는 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매치는 그 값이 몇 번째 쉘에 있어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 찾을 범위, 그다음에 방법을 정하는데 0, 1, 마이너스 1로 나온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즘 빈도가 조금 늘어나서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반올림 없이 정수를 하라는 작업이 있었네요. 그러면 앞에다가 트런케이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0, 정수는 0이에요. 그럼 이렇게 0을 넣어주시면 돼요. 트런케이션.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이 쓰신다고 보면 돼요. 라운드 다운하고.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정답에는 아마 0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략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트런케이션, 마법사 들어가서 0. 그러니까 트런케이션 그러면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자, 그럼 1번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출신 지역이 서울인 학생의 수를 표시하세요. 개수를 표시하는 건 당연히 뭐를 써요? COU하고 count if. count if 하면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닫았고 엔터. 그 다음에 뭐 뒤에다 명자만 써달라 했어요. 명자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출신 지역 중에서 서울을 찾으래요. 그러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여기고, 조건은 서울을 쓰시거나 서울에 있는 값을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not COU 하시고 count if. 첫 번째가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C3에서 세이브 범위 잡으시고요.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서울을 쓰셔도 되지만 이제 서울만 찾는 거면 서울 주소를 지정해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2명이 나오네요. 그리고 엔드 따옴표 명. 그래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카운트 if 하시고 몇 명이야 하고 명자만 누르시면 되겠죠. 2번은 잘 되시죠? 이런 문제만 나오길 바라시면 돼요. 이 대표님처럼 이렇게 남한테 베푸는 걸 많이 하면 쉬운 문제가 걸려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고. 근데 이게 그 말은 결국 실기시험도 약간의 복불복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차근차근히 한번 해서 계산 문제는 3개 정도만 푸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분석과 매크로를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은 우리가 많이 했던 스타일이네요. 소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세요. 조건은 도서가 소설이 되겠죠. 자,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도서 서울. 최대값 구하고 빼기 최소값을 해주시면 되겠죠. 는 D 맥시멈. 첫 번째는 뭐예요? 표 전체. 마법사 들어가서 합계의 최대값이죠. 그리고 계산할 열번호는 몇 번이 돼요? 5번.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 최소값을 구해서 빼는 거니까 함수 이름만 바꾸면 되죠. 빼기 붙이고 미니멈을 넣어주시면 돼요. 요건 15선을 매일 해보신 분들은 요 문제가 나오면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맨날 했던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문제가 나오면 쉬운 거고 안 해본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D 맥시멈 빼기 D 미니멈을 해주시면 되겠죠. (3번의) 브이룩업과 라운드업이네요. 3번 문제는 브이룩업.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뽑을 열 번호를 넣어주라 그랬어요. 네 번째가 방법. 그리고 방법형은 정확히 일치. 언제 쓴다 그랬어요? 문자일 때. 방법 1은 유사일치. 언제 쓴다 그랬어요? 주로 숫자일 때. 어떻게 오름 차순일 때. 그래서 V룩업, H룩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디지? 하고 얘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서 뽑을 범위의 얘는 V룩업이니까 천열에서 찾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찾으려는 값이 뭐지?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라운드업이야 뭐 이제 올림하는 거고 자릿수는 0과 1과 마이너스 1을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를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뽑아다 올라가서 대출 금액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고 이 범위에서 1열, 2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문자 데이터가 나왔네요. 그 방법은 뭐를 써요? 0. 그러니까 여기가 찾으려는 값들이 모여 있잖아. 근데 여기가 대출 상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또 특별히 내가 찾으려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갖다 쓰시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자, 여기는 이자율이 뭐가 되어 있어요? 100분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자율이 100분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클릭해보면 여기 뭐가 되어 있어요? 회계 표현이에요. 그럼 소수점 자리가 없겠죠. 그럼 이 값을 갖고 올라오면 얘가 뭐가 돼? 빵이 될 확률이 있어요.
당하지 말고 곱하기를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는 하시고 V루검 누르시고 찾으려는 값 지정하시고 마법사 들어간 다음에 탭 찾아서 뽑을 범위로 여기죠. 절대주수. 그 범위에서 2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마법사를 쓰면 이게 도착했잖아. 아, 얘는 0.025로 올라와. 100분의 1이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표시되는 값은 뭐예요? 빵. 아, 소수점 자리가 없는 형태겠구나 하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실제는 이자를 계산하는데 소수점 이하 값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지금 1호원도 잘 안 쓰잖아요. 그 밑에 점은 거의 쓰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아, 그러면 0이 나오겠구나. 채워봐도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멘붕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나? 이게 아니죠. 잘못한 게 아니죠. 곱하기 뭐를 하라고요? 바로 대출 금액을 곱해서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채웠더니 얘가 뭐가 되어 있어요? 소수점 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하라 했어요?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세요. 근데 또 얘가 웃긴 게 셀서식에 들어가서 보면 소수점 자리가 두 자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수로 바꿔도 .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을 하잖아요. 소수점 자리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라운드 업을 하시고 콤마 0 마법사 들어가서 콤마 0 마법사 들어가서 0 넣어주시면 이게 88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수식 결과에는 셀서식이 소수점 두 자리가 되어 있다고 보기 싫게 이렇게 00 나오잖아요. 그럼 범위 잡은 상태에서 소수점 자리 늘림 줄임으로 그냥 이렇게 줄여주셔도 돼요. 소수점 자리 늘림 줄임.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애매한 게 88.00 해놔도 틀렸다고 하기가 애매해요. 이 문제지.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싫은 거니까 이제 줄여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셀서식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셀서식이 회계 소수점 두 자리가 돼 있으면 뭐 정답지에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셀서식 변경한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서 상호에서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정확한 표현의 표시에가 정수로 표시하세요. 123.4를 124하고 소수점이 없는 형태로 표시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소수점 자리를 감춰야겠구나 하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뭐 1등, 2등, 3등 공백을 하는 중첩 if 맨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뛰기예요. 높이뛰기. 여기서 기록 경기에 들떠. 아, 기록 경기니까 작은 수의 1등을 넣어주면 안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밑에 기록이 가장 높은 것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랭크 함수에 의해서 기록 첫 번째 기록에 마법사 들어가셔서 기록 전체를 절대 주소로 여기에 높은 값이 1등 가장 높은 값이 1등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0을 넣어주셔야 돼요. 요건 다 되시겠죠. 그리고 순위를 구하면 항상 채워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등수가 골고루 나오는지 보시는데 등수가 골고루 안 나올 때 주로 뭐라 그랬어요? 절대 주소를 안 넣어주실 경우에요. 1등, 2등, 3등이네요. 첫 번째 판단하는 건 뭐예요? 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 들어가서 중첩 if예요. 그래서 if 들어가고 커서 왼쪽 Shift F3 컨트롤 C 탭하시고 1등 탭하시고 세 번째 가셔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골라주시고 컨트롤 V 두 번째는 2면 2등 그 다음에 또 이름 상자에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에서 3이면 3등 아니면 공백이죠. 이건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쉬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뭘로 바뀐다고요? 라지로 지금 바뀌어서 나온다 그랬죠. 이 문제는 첫 번째 랭크에 의해서 순위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는 항상 true, false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는 EDR을 하신 다음에 중첩 if 작업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라지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큰수, 두 번째 큰수, 세 번째 큰수를 각각 구해서 그 값하고 같아요, 아니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등이에요, 2등이에요, 3등이에요 한 것처럼.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기록이 같아요 하고 라지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라지. 그러면 기록 전체 범위는 이제 변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큰 수를 찾아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true, false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if 함수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간 다음에 항상 중첩 if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등. 또 이름 상자에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요번엔 몇 등을 찾아야 돼? 두 번째 큰 수를 찾는 거죠. 여기만 2로 바꾸시는 거예요. 라지에서. 그리고 2등 쓰시고. 또 이름 상자에서 붙이시고 여기를 세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그러면 3등. 아니면 공백.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라지를 쓸 것이냐, 랭크 함수를 쓸 것이냐는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하는 라지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if 함수 추가하시고 그대로 중첩 if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1등, 두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2등, 세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3등. 이건 뭐 랭크 함수에서 1등이에요 2등이에요 3등이에요 똑같은 작업이죠. 그래서 랭크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라지가 나올 수도 있다. 요즘은 라지로 많이 변경되면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계산 작업은 다 했고요. 자, 기본 작업 2나 기본 작업 3. 자, 기본 작업 3 조건부 서식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수식을 옆에서 첫 번째 비교하는 칸 옆에서 수식을 판단해서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수식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다 막 당황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17년 판매액이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20년 판매 실적이 여기 있잖아요. 그 두 가을 비교했을 때 2017년이 큰 경우에 행전체 글꼴색 빨간 굵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수식이 이거잖아요. 는 클릭 큰 경우니까 크다 하고 수식이 이렇게 비사가 이서보다 커요 라는 게 수식이잖아요. 그러면 true, false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문자 앞에 달러만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조건부 서식에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수식에 문자 앞에 달러를 붙이고 true, false를 만드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true, false가 완성이 되면 true가 들어가 있는데 빨갛고 굵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을 복사하고 복사하는 작업, 이 상태는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ESC 누르시고 이제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아요. 홈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들어가서 여섯 번째 수식어를 사용하는데 컨트롤 V로 수식을 붙이시고 서식에 굵게 빨강을 누르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고 이상 없나 보신 다음에 조건식을 제거하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맨날 and, or와 뭐 left, right 막 이런 거 쓰고 하다가 단순히 값 두 개를 비교해서 처리하라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멘붕에 빠져갖고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쉬운 문제, 조건이 쉽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구분하기 시험 무난하실 것 같고요. 피벗 나왔네요. 피벗 한번 해볼까요? 자, 피벗을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피벗 작업하는 순서. 자, 우리 안 대표, 피벗 작업하는 순서 한번 말해보실래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딱 맞는데 피벗이에요. 그럼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럼 큰 안 대표가 대신. 어느 시트에 셀을 시작할 건지. 네. 문제를 보면 피벗이에요. 그럼 위치가 동일한 시트에 A30이네. 이거만 보시고 그냥 범위를 선택을 하는데, 이 범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병합된 부분은 범위를 잡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피벗 들어간 다음에 기존의 워크시트에 어디라 그랬어요? A23, A32 선택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레이아웃 화면을 좀 위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읽으시란 말이에요. 연도는 행으로 갖다 넣으시란 말이에요. 은행은 열로 갖다 넣으시고, 갑에는 기업의 평균이 뭐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니까 바로 클릭 가피드 설정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가 가계의 합계네요. 가계를 끌어다 놓으면 자동으로 합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 시그마가 안 생기는데, 값이 두 개가 나오면 여기 시그마가 생겨요. 시그마를 어디로요? 행령역으로 옮기세요. 그럼 이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서의 그 행렬의 총합계를 해야 돼요. 총합계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디자인에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총합계, 행렬의 총합계 제거. 그럼 얘는 뭐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그냥 바로 끝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디자인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로. 요런 작업이 또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또 무난히 처리가 되시겠네요. 되셨나요? 그러면 매크로는 건너뛰고 차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이제 그 작업에서 우리가 안 나왔던 데이터 표를 추가하세요. 추세선 추가하세요 하는 게 두 가지가 새로 나와 있었어요. 은행별로 보통 예금과 주택 예금만, 그러면 정기예금 지워야죠. 마우스 오른쪽 삭제, 그 다음에 기타 수신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세로값 주단위는 100만으로, 세로값 주단위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를 일빵하고 빵빵빵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범내는 위에 배치하세요. 그럼 범내의 위치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고, 차트 영역에 범내 표지가 없는 데이터표, 그럼 데이터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데이터표에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표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범내 표지예요. 범내 표지. 그러니까 얘가 없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골라주셔야 돼요. 범내 표지 없음.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위에 범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내를 쓰려면 범내 표지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계열이니까 보통 예금이 뭐예요?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선택하고 추세선을 놓는데, 추세선을 그냥 추세선이 아니라 추세선에도 종류가 선형이 있고 지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지수를 놓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먼저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요거까지 문제를 안 보고 그냥 추세선만 찍어서 채점에서 틀렸다고 나왔을 거예요. 추세선의 종류가 지수, 선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별 차이점은 없는데 아무튼 얘는 지수형으로 했으니까 지수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도 뭐 무난히 작업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